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 시간은 체온 조절 과정 들어가 보자. 자, 우리 몸의 체온은 대략 36.5도씨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는 촉민, 효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대략 40도씨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내 온몸에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가 변성이 일어나, 즉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럼 내 몸의 온몸에 물질 대사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특히 세포 음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 고갈로 사망할 수 있는 거지. 체온이 너무 낮아지잖아. 보통 33도 미만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효소의 변성은 일어나진 않지만 효소에 의한 물질 대사 속도가 떨어져요. 결국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역시 세포 호흡량이 줄어들게 되면 역시 에너지 고갈로 사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항상성 조절 사례가 되는 거야. 자,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개념, 첫 번째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열 발산량은 체내에서 열 에너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열 발생량은 체내에서 세포 호흡결과 발생한 열 에너지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내 몸의 체온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열 발산량을 줄이고 열 발생량을 높여야 되는 거지. 내 몸의 체온을 빠르게 낮추고 싶다. 그러면 열 발산량을 늘리고 열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럼 열 발산량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위도별 동물들의 몸집, 말단 부위의 크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를 들면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이 크고 말단 부위가 작단 말이야. 그 이유가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부피당 열 발산량을 줄이려는 목적인 거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부피당 열 발산량을 늘리려는 신체적 구조의 적은 결과를 보면 되는 거겠지. 자, 두 번째, 계절별 동물 털의 양을 조절하는 거지. 그 이유가 바로 겨울철이 됐을 때는 열 발산량을 줄이려는 목적이고, 여름이 됐을 때는 열 발산량을 늘리기 위한 신체적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은 결과를 보면 돼. 세 번째, 피부의 수축과 이완 조절에 대한 내용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를 수축을 시키지. 왜? 공기와의 접촉 면역을 줄여가지고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반대로 더워지게 되면 피부의 이완을 통해서 공기와 피부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화시키지. 그래야 열 발산량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이때 피부 수축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근육이 잇모근 또는 털세움근이 있는데, 이 잇모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털이 세워지면서 동시에 피부가 수축이 되면서 피부 자체가 돌기가 형성되지. 여러분들 보통 닭살이라 부르게 되는 건데, 그 돌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오름이라 불러요. 날씨가 추워지면 털세움근의 수축과 함께 소오름이 돋는다. 즉 피부를 수축시켜 가지고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피부 근처의 혈액량의 조절이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체내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 근처로 가는 혈액량을 줄여야 된단 말이야. 왜? 혈액 속에는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피부 근처로 연결되어 있는 모세 혈관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여야 되니까 피부 근처의 모세 혈관을 수축시켜 버리는 거지. 반대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열 발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피부 근처의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량을 늘리게 되는 거지. 방금 설명했던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체온 조절 과정과 함께 같이 이해를 해야 돼.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 과정의 흐름은 반드시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보통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외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즉 추웠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조절 과정이 문제의 출제율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와요. 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내 몸에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열 발산량을 줄여야 되고 열 발생량을 늘려야 돼요. 이때 각 세포들의 열 발생량이 늘리려면 세포 음량이 많아져야 되고, 세포 음량이 많아지려면 각 세포들한테 세포에 필요한 포도당을 많이 공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혈당량을 평소보다 올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면서 과정을 보면 돼. 참고로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주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인데, 여기에 대뇌가 의식적으로도 관여할 수 있다. 자, 조절 과정 들어가 보자. 자, 체내든 체외든 좋은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극에 대한 정보는 감각신경 또는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대뇌와 간내 시상하부로 정보가 전달이 돼요. 대뇌가 그 정보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를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지. 그럼 대뇌가 판단을 하겠지. 너무 추운데 내 체내 온도를 올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운동신경세포 또는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각 반응계한테 명령이 들어가겠지. 이때 대뇌로부터 뻗어나오는 원심성 신경이니까 당연히 체해상 신경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반응계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당연히 의식적 반응이 되겠지. 여러분들이 보통 추울 때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야. 몸을 움츠리거나 옷을 껴입는 거지.
이 두 가지 과정은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오히려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세포음량을 늘려가지고 열 발생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심성 신경으로부터 정보가 간내 시상하부로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면 간내 시상하부는 설정된 체온보다 너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드디어 명령이 들어가는 거지. 역시 운동신경 또는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각 반응기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는데, 간내로부터 뻗어나오는 이 원심성 신경은 당연히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야. 그럼 각 반응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때의 반응은 당연히 무의식적 반응인 거지. 지금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피부를 수축시켜버리지. 즉 털세움근을 수축시키게 되면 소름이 돋아지면서 열 발산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두 번째, 자, 피부 근처로 뻗어져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혈액량을 줄여줌으로써 역시 열 발산량을 억제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될 거고, 자신도 모르게 내 몸의 골격근의 순간적인 떨림, 즉 수축 위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늘려버리지. 이거는 세포음량을 순간적으로 늘려가지고 열 발생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참고로 이때 골격근은 우리가 보통 대뇌가 통제하는 근육인데 간내도 통제할 수 있나요? 그래, 이 과정에서는 간내도 통제할 수 있다 보면 되는 거야. 내 몸의 신경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신경계의 분류 기준에 100% 딱딱 구분되어서 분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 실제.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은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계속 낮아진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열 발생량을 엄청 늘려야 되겠지. 즉 세포음량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포 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의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여야 된단 말이야. 그때 혈당량을 높이는 데 관여한 호르몬 세 가지,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피네프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만 보면 돼. 간내 시상하부에서 원심성 신경세포, 즉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 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이 간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간에서는 저장하고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키고,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을 빠르게 혈액으로 내보내주게 되는 거지. 그럼 혈당량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을 더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가 CRH를 분비를 시키지. 그럼 이게 뇌하수의 전엽을 자극하게 되고, 그럼 전엽에서는 ACTH를 분비하게 되고, ACTH가 부신 거질을 자극하면 부신 거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간한테 명령 들어가면 간에서는 아미노산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됨으로써 역시 혈당량을 높여주는, 즉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럼 본격적으로 세포 흡량 늘려야 되겠지.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하게 되고, 그럼 TRH가 뇌하수 전엽을 자극하게 되면 뇌하수 전엽에서는 TSH를 분비하게 되고, 그럼 TSH가 갑상샘한테 명령 들어가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을 분비하게 되지. 그럼 티록신의 주 표적기관이 바로 간하고 근육이거든. 그러면 간과 근육에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간과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들에게서 세포 흡량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열 발생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체온이 뭐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때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표적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심장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심장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럼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혈액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럼 혈액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 세포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을 빨리 운반을 시켜주는 목적도 있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열 에너지를 온몸으로 빨리 운반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더울 때는 어떤 조절 작용이 일어납니까? 더울 때는 크게 열 발산량을 높이고 열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거지. 방금 다뤘던 내용을 이제 보통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율신경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교감신경을 통한 명령이 억제가 된다는 표현을 해요. 그럼 그 결과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근처로 가는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털세움근이 이완이 되면서 피부가 이완이 되면서 역시 열 발산량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 에피네프린이나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세포 호흡량도 줄여야 되니까 TRH나 TSH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지. 그럼 결국 티록신의 분비량이 감소가 됨으로써 세포 호흡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면 돼. 땀 분비와 관련돼서는 추울 때는 땀 분비가 억제가 돼야 되고, 더울 때는 땀 분비가 촉진이 돼야 되는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잡을 수 있긴 하겠지. 근데 땀 분비와 관련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관여하냐 부교감신경이 관여하느냐에 대해서는 보통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상식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자, 관련된 그래프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거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 안에 두 가지 요인의 변화를 볼 거거든. 첫 번째가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다. 주의할 거는 시상하부 자체 온도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를 변화를 시켰다라는 거야. 그럼 특정 시간대에서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를 올려버린 거지. 즉 설정값을 올려버린 거야. 그 말은 그 변화된 설정값만큼 체온을 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체온이 뭐 하겠냐고? 올라갈 거라고. 그럼 제시된 1 구간에서는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열 발산량은 줄어들게 되고 열 발생량은 높아지는 과정이 유도가 되는 거지. 자, 이후에 시상하부의 설정값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그만큼 체온을 낮추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체온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도 보이지. 그럼 이 구간을 이 구간이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체온을 낮춰야 되니까 열 발산량을 높이고 열 발생량을 줄이는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날 거란 얘기야. 이 그래프 주고 이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1구간과 2구간에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티록신의 분비량은 1구간이 많을 것이고 에프네프린 분비량도 1구간이 많을 것이고 피부 근처의 혈액량은 2구간이 많을 것이고 1구간에서는 털 세움근이 수축했을 것이고 2구간에서는 털 세움근이 이완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두 번째 그래프는 방금 설명했던 그래프하고 유사하게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간내 시상하부의 설정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시상하부 자체 온도를 바꿔버린 거야. 그럼 시상하부 온도가 올라가면 설정값보다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시상하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돼? 아, 설정값보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온도를 낮춰야 되겠구나 판단하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내 몸의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럼 1구간에서는 열 발산량이 많아지고 열 발생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겠지. 이후 과정에서 시상하부 온도를 낮췄단 말이야. 다시 체온은 뭐 하게 돼?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열 발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열 발생량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럼 앞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1과 2 구간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의 차이나 에프네프린의 분비량 차이, 털 세움근의 수축과 이완의 차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